네, 강프로입니다. 한비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0.9% 정도 하락하는 부분. 약보합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 초반에는 강세 구간에 있었습니다. 한 4%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여기 9만 3에서 한 4천 원 정도 장기 평선을 머리 위에 두고 있는데,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약간 소요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고 약세로 전환됐었던 이유는 머리 위에 장기 평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장기 평선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을 지내고 있는 건데, 그 첫 번째 단계가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정배열 전환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단순히 뭐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죠. 근데 차트는 어떤 패턴,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만 보면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면 이쪽에서 확인하는 건 뭐예요? 역헤드앤 숄더 아니었냐,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차트만 봤을 때는 이게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만 보면 절대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야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근데 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에서 앞단에서, 그쵸? 맨 앞단에 있는 기업들의 성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성과를 앞세워서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로 이어지는 이런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완성되는지,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미래를 차트만 가지고 알 수 있다, 이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닥이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신고가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나오는 첫 번째 시그널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앞단에서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발생해야 됩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요. 물론 엔비디아 앞단에 있는 기업들이 있죠. 하드웨어 쪽으로 AI에서 하드웨어가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LLM이나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이 만드는 기업들까지 해서 우리가 빅테크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고요, 구글 그렇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빅테크들이 모델을 만들면서 하드웨어가 필요한 건데, 하드웨어의 맨 앞단에 있는 건 엔비디아고, 엔비디아의 GPU가 어느 정도까지 팔려 나가고, 그리고 지금 근 2년 이상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 설비는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GPU고, GPU가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HBM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발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데이터 센터의 교체 주기가 빨라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PC를 구매를 합니다. 이거 뭐 5년, 10년 쓰나요? 만약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일반적인 뭐 웹서핑용, 유튜브 시청용 이런 걸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게임만 하더라도 2에서 3년 주기로 신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AI 모델을 돌리는 거다? 그러면 대략 2년 주기로 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나오게 됩니다.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AI가 너무 앞단에서 성장의 폭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교체 수요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AI 이전의 세대, 뭐 2020년 정도까지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3년 주기로 클라우드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는 뭐냐? 웹상에 저장을 하는 용도죠. 그럼 이 저장을 하는 용도에서 뭐가 필요하죠? 낸드가 필요합니다. SSD라고 불려요. 그러면 이 낸드에서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3년 주기, 그리고 낸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요. 근데 SSD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같이 구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거 우리가 월봉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쪽 23년, 24년도에 AI 파동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아니, 좀 더 큰 종목으로 한번 보시죠.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23년도부터 AI 시대가 왔고요. 이거 빼고서 볼게요. 여기서 2013년도 정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2020년도까지
어떻습니까?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쵸? 그리고 2016년 17년도 정도부터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진행이 됐고 여기서 대규모의 서버가 필요하게 됐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서버 자체가 AI 서버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버에서는 GPU가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AI 서버에서는 낸드보다 더 필요한 게 뭐예요? 낸드보다 훨씬 비싼 GPU가 필요하게 된 거고 여기에는 HBM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되면 될수록 지금 뭐 HBM3부터 시작해서 3E 그리고 지금 4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여기서 단순히 뭐 3에 3E 하나 더 붙었고 다음 버전 4까지 보면 뭔가 별로 안 바뀐 것 같죠.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공정 자체가 미세화되고 미세화되는 과정에서 웨이퍼 한 장당 들어가는 게 곱하기 2씩 늘어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C 본딩 장비에 대한 수요 그리고 기존의 업체였었던 한미반도체의 성장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일까? 과거에 있었던 사이클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AI 시대가 왔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23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10,000원 초반부터 19만 원까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 이후에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다시 사이클이 돌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교체 수요가 다시 도래할 때까지 실적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 사이클이 첫 번째 돌아가는 AI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을 답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10,000원 초반대부터 시작해서 19만 원, 20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보면 20배 상승을 했을까? 그걸 보자는 겁니다. 자, 실제 여기 10,000원 초반이죠. 쭉 상승을 합니다. 23년도의 상승폭 대략 6배에서 7배 정도 이 가격대 23년도 말에 한 6만 원 정도 되니까 6배에서 7배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6만 원부터 몇 배입니까? 이거 곱하기 3. 그러면 바닥부터 시작해서 20배 가까운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면 실제 고가를 찍고 지금 대략 1년 정도 지났는데 이 기간 내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실적의 성장이 20배가 나왔나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판단이 맞았다는 거죠. 작년 6월 달에 고가를 찍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왜 주가가 떨어질까 의문을 가져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락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실적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쵸? 어때요? 24년 12월 달의 실적 2,5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2,500억의 실적이 나오는 과정에서 여기 23년도의 실적을 보면 어때요? 300억부터 2,500억. 실적의 성장세와 주가의 성장세가 결과적으로 만나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려면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좋아지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 그건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고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 이건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실적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요건 어디로 간다? 하이닉스의 실적 증가로 이어지고 요건 당연히 한미반도체의 실적 증가로 이어진다. 한화가 진입함으로 인해서 뭔가 독점적인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시장 규모가 커졌다는 점. 그리고 이건 엔비디아 CEO인 젠스낭 CEO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지금만큼 유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점유율은 떨어질 것이다. 근데 매출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시장 규모가 커지니까.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HBM의 수요는 이번에 나왔었던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준해서 본다면 HBM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완벽하게 대량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건 수율을 내면서 마진을 남길 정도로 수율을 내면서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근데 하이닉스를 이렇게 만들어준 건 한미반도체라는 겁니다. 근데 뭔가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관계가 뭔가 틀어지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가 빠져야 되죠. 독점적인 지위를 잃는다면서요. 근데 실제 주가 빠졌나요? 빠지지 않았죠.
그렇죠. 물론 하이닉스가 한화 쪽의 물건을 받으면서, 그렇죠. 한화 쪽의 장비를 받으면서 무언가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출렁임이 있었지만 이때는 시장도 좋지 않았고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실적 변화율하고. 그러면 지금은 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 시장 규모가 커진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수주를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진율도 대폭 증가하는 상황이 됐죠. 그냥 가격 인상 통보해 버렸잖아요. 근데 이걸 하이닉스가 안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가면 이제 한화하고, 그쵸? 뭔가 경쟁 구도를 만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미 시장 규모가 커진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한미반도체가 나중에 안 될지언정 먼저 가격 반영을 한다. 그리고 우린 그걸 과거에 봤다. 지금은, 그쵸? 돌리는 과정에서, 바닥을 찍고 돌리는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 첫 번째 구간이 발생을 한 거고, 실제 여기 엔비디아 관세 충격에도 실적은 계속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리고 시간에서 4% 급등세, 거의 한 5% 정도 상승한 가격대에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지금 나스닥은 최악의 구간을 넘어와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하락했었던 부분들을 대부분 돌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실제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 어때요? 시간에, 그쵸? 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용을 보면 여기 관세 발표 이전에 2월 달이죠? 어떻습니까? 거의 한 150불 근처였는데 이미 140불을 시간의 시세에서는 넘어섰다. 시간의 시세 보면 알잖아요. 141.8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그렇죠?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는 건 신고가를 만든 이유가 된다. 우린 지금부터 준비하게 됐을 때, 왜? 바닥 확인은 끝났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려면 삼성 빠져야 되고요. 하이닉스 빠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엔비디아 빠져야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니까요. 삼성 빠지고 하이닉스 빠지면 한미반도체까지 빠집니다. 근데 이 앞단에서 나와야 되는 건 엔비디아의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하고 다시 5% 상승세를 만들어냈다는 점. 장중의 상황 봐야겠죠. 근데 추세는 이미 정해졌다. 다시 AI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장에서 관세 관련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우린 여기서 가격대를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실시간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오늘입니다. 여기 5월 29일이에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삼성전자 하이닉스 평균 1%대 상승. 그렇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머리 위에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저는 이미 소통방에서 매매 구간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제가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코스피가 오른 것 미선물 상승 때문이다. 미선물 상승 이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이고 코스피 코스닥에서 강한 종목 조선 원전. 그렇죠?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었던 게 아니라 조선과 원전 쪽에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물론 코스피가 1.8%씩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 시세를 냈기 때문이지만 그러면 반도체도 순환매를 돌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즉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주도주만 매매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주도주는 조선 원전 방산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까지예요. 반도체는 지금 준비할 때가 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타점에 대한 부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실제 제 매매 내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여기 자람 테크놀로지 반도체가 움직일 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주도주 내에서 순환매가 돈다고. 그렇죠?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강할 때 함께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입니까? 딱 3일 걸렸죠. 하나, 둘, 셋. 그렇죠? 75%의 수익, 74.8%. 그렇죠? 근데 언제 샀어요? 여기 샀나요? 싸게 샀어요? 아니요. 올라오는 거 다 확인하고 매수한 이유가 되는 거죠. 이때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그쵸? 같이 강세를 보였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적 좋아? 그럼 한미반도체로 연결이 된다는 거고 자람테크놀로지는 온디바이스 AI 테마로 묶였었는데 이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람테크놀로지, 온디바이스 AI 테마로 묶여서 상승세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저는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제 바닥입니다 올라갈 거야 이게 아니라 하이닉스 시세, 한미반도체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 이쪽 테마가 붙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아주 안전하게 매매 구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75%의 수익 구간. 자, 그러면 최근에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AI 관련된 테마로 23년도, 24년도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제가 여기 언제 샀습니까? 이거 36,300원. 언제? 5월 2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대략 한 3주에서 4주가 조금 못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가 바닥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요? 아니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다 사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이닉스의 시세, 한미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한 거다. 그렇죠? 이미 지금 20%대 시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수익 구간이. 그리고 그 부분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3월과 4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70%대까지 수익 구간을 키운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미반도체와 함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0%대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한미반도체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도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미국 시장도 정말 3월과 4월 초까지는 해서 거의 한 30% 가까이 빠지는 폭락하는 시장이 왔었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ABL 바이오처럼 강한 종목은 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인하는 구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꾸준하게 수익 모델이 만들어진다. 무슨 얘기냐? 6월 달까지 해서 한미반도체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